네, 이재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임명되셨을 때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카가 앞으로 번창하길 기대하면서 국회에서 인사드렸었죠. 네. 그래서 원장님 개인 SNS에 저의 언급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정치 평론하면서 그 대가로 기관장 임명된 건 아니시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닌 걸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진 않고요. 예전에 SNS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 비판 글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 가정이 아까 무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카 원장님으로서 공공기관 중립성 가지고 잘 수행하시려면 국회 여야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과하시고 삭제하는 거 권고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즉시 삭제하시겠나요? 예, 조금 전에 삭제했습니다. 아, 삭제 다 하셨나요? 예. 사과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뭐 감정을 SNS에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셨어요. 의대 정원 확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의 총괄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응급재난 공공인프라를 총괄하고 감염병 병원 운영과 권역 총괄 맡는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주영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의료의 역할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국립대 병원과 충돌하는 부분 없이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지 의견 말씀 주시죠. 예, 저도 지금 발표 띄워주신 요 표는 점심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맥락 전체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동안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라는 사업은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게 이제 정부 방침으로 진행된 부분에 공공기관장으로서 저도 찬성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립대병원들이 대표적인 핵심 공공기관들인데 이런 곳들이 공공의료 영역 안으로 이제 제대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보통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점으로 지역에 있는 지방 의료원들이 연계가 돼서 임상적인 영역들이 긴밀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대단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서울대병원이라는 요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 책임 의료기관들이 그 자체 완결적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구도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래 저희 설립운영법 5조에 보면은 저희 미션이 따로 있는데 그게 대개는 필수 의료 혹은 중증 의료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책임을 맡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명확히 언급한 걸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센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센터들 특히 이제 감염병 병원이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그 지방에 5개 권역 감염병 병원이 이제 막 지정이 돼서 간단히 해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기능을 중심으로 저희가 역할을 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아직은 구분이 명확치 않은 일부 정책 혹은 사업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시니어 은퇴의사 매칭해서 지역으로 보내는 사업 지금 의사협회랑 진행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데이터를 의사협회로부터 받았고 저희가 관련된 매칭되는 실무적인 역할을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사실 확보가 명확치가 않아서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으로 더 인력 고용과 이제 사업비로 돼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보건의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건의료 정보원이 PHR이라는 나의 건강 정보 앱도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은 그 국민들의 개인 건강 정보가 스스로 조회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역할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EMR 표준화를 위해서 여러 병원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고속도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 임건찬입니다. 신은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정보고속도로는 현재 올 9월 달에 9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의료기관에 있는 나의 건강기록을 오픈을 하였고 내년 중하반기에 17개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추정 건드는 25년이면은 전 상급 종합병원이 아마 대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는 상황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와 개인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제3자 기관 제3기관한테 전송할 때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관련하여 전문가 회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자 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데이터가 민감 정보임을 감안하여서 법안을 통과하실 때 또 법안 논의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목적이나 진료 목적으로는 개인의 동의에 기반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기술 개발과 건강검진 그리고 마지막 그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사회적 많은 논의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EMR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서로 상호 운용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용어 중심의 표준 고시에 한계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또 저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최근에 민간 합동으로 보건의료 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 수렴을 검증하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난 9월 15일 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이라는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이나 표준화를 통해서 의료 현장의 적용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